저희가 사실 2년 만에 이렇게 매장이 빨리 는 거는 좀 운이 많이 작용을 하긴 했는데, 저는 이런 좀 강점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장사가 잘 안 되는 매장을 좀 싸게 인수해서 매출액을 높이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저희 치킨 플러스 매장을 할 때도 저는 점포를 구할 때 딱 하루밖에 안 걸려요. 저희가 이제 그 3호점 용인마북의 3호점 구할 때도 하루 딱 점포 찾는데 하루 걸렸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직영점을 했던 인천 구월동에서 매장을 할 때도 딱 하루 걸렸어요. 특히 이게 배달업과 관련된 얘기가, 내점형은 얘기가 다르고, 배달업은 저는 어떻게 찾냐면 치킨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부동산 네이버에 그 뭐 구월동 부동산을 검색을 해요. 그럼 부동산 리스트가 쭉 뜨잖아요. 그럼 전화를 다 해요. 전화해서 이 동네 치킨집 중에 가장 싸게 나온 데가 어디냐, 가장 망해서 권리금, 보증금, 월세가 가장 싼 곳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쭉 알려주거든요. 물론 그때 미리 얘기하죠. 죄송해요, 제가 돈이 없다, 제일 싼 데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설비가 다 돼 있죠. 치킨 기존 치킨을 했으니까. 그래서 새롭게 설비를 살 필요도 없고, 인테리어를, 배달 매장이 사실 인테리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새로 인테리어 비도 들지 않고 저렴하게 창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3, 4개월 만에 매장은 100만 원 이제 넘기고, 이제 이런 매장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매장의 사실 추점 전략은 그랬어요. 그 어떤 지역에 매장을 하나 오픈을, 장사 안 되는 치킨집을 인수해서 장사를 잘 되게 만든 다음에 인근에 이제 책자 사장님들도 있고 배달대행 사장님들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존에 장사가 안 됐던 그런 그 브랜드 매장이 우리 걸로 바뀌어서 매출 많이 나오는 걸 눈으로 보여준 다음에, 그럼 동네에 장사가 안 되는 데를 소개시켜 달라고 한 거예요. 동네 배달업을 하시는데 장사가 안 되는 데를 소개시켜 주시면 우리가 그거를 기회를 드리겠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중요한 좀 이렇게 사업을 잘 하는지 그 노하우를 하나씩 말씀을 해 드릴게요. 외식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선 맛이 있어야겠죠, 그쵸? 맛이 있어야 될 테고, 또 가격이 저렴하면 좀 더 좋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양이 많으면 좋고, 그게 요즘에 얘기하는 가성비죠. 그럼 그거 말고 또 중요한 것들이 뭐뭐 있을까요? 사업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신뢰도를 쌓게 하는 요소들이겠죠, 그쵸? 사실 뭐가 중요한지 좀 헷갈릴 때는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 그 자본주의 사회에는 중요한 거를 해야 돼요. 중요한데 내가 하지 못하는 거 거의 돈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우선 아까 자리가 중요하죠. 제일 처음에 점포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얻으려면 권리금을 줘야 되죠. 그쵸? 그래서 매장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점포가 이뻐야 되죠. 근데 내가 직접 이쁘게 인테리어를 못하니까 또 인테리어 업체에 맡겨서 아웃소싱을 주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매장이 이제 오픈됐으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홍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그쵸? 이제 배민도 활용하게 되고 책자도 활용이 되는 거죠. 자, 이 제가 빨갛게 칠한 5가지 중에 가장 뭐가 과연 중요할까? 제가 수백 개 매장들을 돌아다니고 본 결과 희한한 걸 느꼈어요. 뭐냐면 잘 되는 매장에 가서 한번 여쭤봐요. 그럼 왜 장사가 잘 되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장님들 다 너무 맛있어서 그렇대요. 그것도 장사 안 되는 매장에 가서 물어봐요. 사장님 왜 장사 안 되세요? 이러면은 맛은 있대요. 이게 어느 매장을 가도 다 맛있는 거야. 이상하죠? 어느 매장을 가도 다 맛있는데 왜 이렇게 매출 차이가 크지? 또 똑같은 브랜드에 가요. 예를 들어 뭐 BBQ를 가거나 뭐 어디 BC를 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 똑같은 브랜드를 예를 들어서 가요. 가서 똑같은 브랜드인데도 매출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이상하죠? 똑같은 브랜드면 맛이랑, 그래서 가격은 똑같고 양도 똑같고 거의 똑같고 그쵸? 맛도 비슷한데 왜 매출 차이가 이렇게 클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다 중요한데 우선 중요한 건 입지랑 자리랑 홍보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사업의 성공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어요. 사실 매출액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는 사실 뭐 경기나 외부 환경도 매우 중요하긴 한데 사실 공식이 있어요. 산수 공식처럼 있습니다. 그 산수 공식처럼 풀면 매출액이 나와요. 그래서 산수 공식처럼 풀면 매장이 2년 만에 200~300개 이렇게 200 몇십 개 늘 수 있어요. 이 공식을 잘 아시면, 이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성공 높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모든 매출액은 객단가 곱하기 고객수로 구조화 시킬 수 있어요. 자,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객단가가, 평균 객단가가 19,300, 19,500원쯤 나와요. 그러면 대략 한 2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객단가가 2만 원인 어떤 매장이 있어요. 그럼 고객수가 한 달에 500명이다. 그럼 월 매출액이 얼마죠?
1,000만 원. 1,000명이면 2천만 원. 2,000명이면 4천만 원. 그렇죠? 예를 들어 사장님이 매출액을 난 3천만 원을 만들고 싶다. 그럼 고객이 객단가가 2만 원이다. 그럼 1,500명의 고객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객단가가 2만 원이다. 그럼 2,000명의 고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4천만 원을 만들고 싶으면. 맞죠? 고객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처음 온 사람 아니면 한 번 왔던 사람이에요. 맞나요?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아까 2,000명을 만들든 1,000명을 만들든 3,000명을 만들든 처음 온 사람을 3,000명을 만들 거냐 아니면 단 한 번 왔던 사람이 3,000명이 되는 거냐 하여튼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하나 더 이제 보면 돼요. 이 덧셈만 나오다가 이제 곱셈이 나와서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첫 달에 신규 고객이 1,000명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절반만 와요. 다음 달에 50%만 와요. 그럼 500명이 기존 고객이 늘겠죠? 그쵸? 이해 가시나요? 첫 달에 새로운 고객이 한 100명이 왔어요. 100명. 100명이 왔는데 100명이 다 만족했다. 그럼 다음 달에 100명이 다 다시 와요. 그럼 재주문율이 100%겠죠? 근데 그 중에 반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다음 달 2명 중에 1명은 안 와요. 그럼 50%겠죠? 그러면 그래서 한번 여러 매장 이제 2가지 매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매장들이 있냐? 가매장. 이 매장은 모든 게 뭐 다 좋아. 가격도 싸고 양도 많고 맛있고 서비스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이러면 이 중에 뭐가 높을까요? 재주문율이 높겠죠? 재주문율이 100%예요. 그럼 여기는 너무 당연하게 대박 나겠죠? 이 매장은. 그쵸? 너무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이 매장은 자리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시골에 있어요. 너무 골짜기에 있어요. 그리고 홍보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안 좋을까요? 신규 고객이 안 좋겠죠? 그럼 여기 신규 고객이 엄청 없어요. 됐죠? 이렇게 늘어나겠죠? 첫 달 매출액이 객단가 2만 원이면 2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늘어나겠네요. 이게 이제 가 매장이에요. 다른 매장, 나 매장. 이 매장은 맛이랑 가격, 양, 서비스 디자인 괜찮은데 앞에 매장보다는 재주문율이 떨어져요.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2명 중에 1명은 안 와요. 근데 여기는 자리가 되게 좋아요. 강남역에 있어요. 아니면 배달업이에요. 홍보를 엄청 공격적으로 해요. 적극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신고객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는 첫 달에 고객이 자리가 좋거나 홍보를 많이 하니까 500명이에요. 2개월 500, 2명 중에 1명은 안 먹어요. 250. 자, 매출액이 어디가 높나요? 나머지가 훨씬 높죠? 자, 재주문율이 중요하긴 한데 재주문율보다 신규 고객 수가 처음에는 훨씬 중요합니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맛이랑 서비스는 당연히 맛있게 해야겠지만 신규 고객이 없는 재주문율은 없습니다. 누가 먹어야 돼요. 먹어봐야 이게 다시 먹을 건지 안 먹을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번 먹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계속 신규 고객에 대해 강조를 하는 게 그 품질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어요. 똑같은 브랜드인데 왜 매장마다 그 맛이 다르냐? 그쵸? 똑같은 브랜드인데 매장마다 맛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왜 다를까? 보면 신선도에서 차이가 나요. 재료의 신선도. 그 신선도가 좋다는 얘기는 재고 관리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 들어온 걸 오늘 쓴다. 아니 내일 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매출액이 높으면 재고 관리하기가 되게 편해요. 닭이 100마리를 하루 평균 팔면 안 나가도 6, 70마리는 팔리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40마리는 다음날에 그냥 쓰면 돼요. 다음날 적게 주문하고. 근데 하루에 10마리밖에 안 나가요. 그럼 안 나가는 날은 한두 마리밖에 안 나가요. 그 재고 관리 편차가 엄청 커져요. 그래서 안 나가는 매장은 진짜 닭의 신선도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고 안 나가는 날은 거의 안 나가기 때문에 많이 파는 매장은 신선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초기에 나는 뭐 신규국보다 품질을 신경 쓰겠다. 이거 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사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또 이제 철학적인 어떤 맛이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죠. 맛집은 어떤 데가 맛집인가요? 맛있는 데가 맛집인가요? 맞나요? 어떤 데가 맛집이에요? 손님 많은 데가 맛집이에요. 손님 많은 데가. 사람들은 손님 많은 데가 맛집이라고 해요. 평양냉면이 맛있나요? 맛있는 분과 맛없는 분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평양냉면 왜 맛있어요? 이러면 담백함이 맛있대요. 그렇군. 근데 미국 사람들인가? 어디 외국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한국 음식 중에 가장 이해가 안 가는 음식이 뭐냐? 1위가 그때 당시 아마 냉면이었을 거예요. 맛이라는 건 그래요. 일반적으로 맛집은 사람들이 많은 데를 주로 맛집이라고 얘기하거나 전문가가 가서 백종원 씨 같은 분이 가서 이게 맛있다 이러면 와인 같은 경우에도 대충 눈 가리고 먹으면 비슷한 느낌이지만 와인을 100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 와서 이게 맛있네? 이런 맛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맛집은 크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한 자리에서 30년을 해요. 그러면
기존 고객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죠. 30년 동안 한 자리에서 했는데 얼마나 많은 단골 고객들이 축적이 됐겠어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30년 동안 버티면 맛집이 됩니다. 두 번째, 그게 아니고 고객이 많다는 얘기는 뭐 기존 고객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신규 고객이 많아도 되겠죠. 매장을 하나 오픈을 해요. 어떤 아이템을, 약간 차별화된 컨셉의 아이템을 갖고 오픈을 해요. 그리고 TV에 갑자기 맛있는 녀석들, 백종원의 골목식당, 그리고 생생정보통 이런 데 갑자기 TV에 다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많이 오겠죠. 많이 오면 사람들이 줄을 서겠죠.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요? 맛집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이런 건 있어요. 저희가 2년 동안에 지금 투자를 한 돈이 지금까지 이제 적자를 감소하고 투자를 한 돈이 한 30몇 억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원래 돈이 많았냐? 저는 원래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돈을 투자를 받고 아니면 빌리거나 해서 어떻게 이렇게 늘렸는지 이제 그것도 다 말씀드릴게요, 하나씩. 사업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인력 채용 및 관리가 있어요. 인력 채용하고 관리를 잘하는 것과 투자를 받는 노하우는 똑같습니다. 저는 제품을 개발하는 노하우도 없어요. 전 제품을 개발하는 노하우도 없고 그런 기술을 배운 적도 없고. 그럼 제가 잘하는 건 뭐냐? 저는 사람을 좀 즐겁게는 잘합니다. 예전에 한번 사업이 망했어요. 한 10년 전에. 좋은 취미가 생긴 두 가지는 산책. 돈이 없는데 뭘 해야 되니까 산책하는 취미 약간 생겼고, 또한 독서. 책 보는데 돈이 별로 안 들잖아요, 도서관. 그래서 그때 1차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 생겼고, 또 하나는 되게 좋아했던 여자친구한테 차였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극복하고자 심리학 공부를 엄청나게 했어요, 제가. 아무튼 그때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사람은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고 어떻게 하면 기분이 나쁘를 좀 알게 됐어요. 저희가 아까 이제 투자받은 돈의 많은 돈은 회사 직원들이 투자를 해준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이 뭔가요? 돈을 버는 목적이. 그쵸? 좀 더 행복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져요. 즐겁거나 아니면 평온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주로 얘기해요.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이거를 보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이거를 보고 내가 같이 일하는 직원이나 아니면 뭐 남편분의 아내분은 같이 일하신다면 가족분들이랑 일하시면 가족들이나 직원들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매일 체크를 해야 된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굴곡이나 뭔가 계기가 있어서 변하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꾸준히 바꾸려고 노력하는 건데 매일 체크하면 그나마 조금씩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지금 투자를 받은 거는 아까 회사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긍정적인 기분이 7번 들고 부정적인 감정이 3번 정도 든다, 이 사람 만났을 때. 그러면 관계가 좋게 유지돼요.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아니 가족관계, 이제 자녀분들을 키우실 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당연히 뭔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적만 할 때는 더 이상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왜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느끼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할 때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2-3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내가 뭐라고 했다. 그럼 맛있는 거를 먹거나 재밌는 얘기를 하거나 칭찬을 해주거나 이런 거를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투자한 많은 엔젤 투자자들이 얘기한 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도 괜찮다. 우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고 우선 한번 너의 꿈을 펼쳐봐라. 그리고 네가 잘 돼야 우리 앞으로 계속 밥도 먹고 계속 평생 동안 같이 될 거 아니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목적은 행복인데 제가 사실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분들이 저랑 있을 때 돈 버는 느낌이랑 비슷하게 느끼겠죠.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면 매일매일 씨를 뿌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분이 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의 삶의 과정은 희한하게 그렇게 관계를 맺었던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죠. 저 같은 경우 제품 개발을 저는 할 줄도 모르고 뭐 다 모르는 게 천지예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능력은 그분들이 저와 함께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는 아직 규모는 적지만 삼성전자에서 이제 수십 년 근무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저는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도 계세요. 인재들이 모여 드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사장님들이 매우 중요할 수 있어서 계속 강조를 해드려요. 마지막으로 좀 이상한 미신과 같은 얘기 하나. 제가 좀 운을 믿어요. 사업은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사장님들이 예를 들어 신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잘해줄 거냐로 생각하면 되는데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직원들이 그럼 어떤 직원한테 잘해줄 거냐를 고민하면 돼요.
이 지옥과도 같은 매장 망해버려라. 다 죽어버려.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친구한테 잘해주고 싶나요? 아니죠. 두 번째, 별로 해준 게 없는데 매장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래요. 사장님 여기 너무 좋아요. 사장님 여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사장님 감사해요. 이런 얘기하면 누구 해주고 싶으세요? 당연히 후자죠. 한 명이 더 있어요. 이렇게 너무 막 감사하고 좋다고 하는데 막 이곳저곳에 막 써놔요. 자기 목표를. 내년에 난 대학교 가야지. 나는 내년에 꼭 생애 첫 차를 사야지. 막 이런 거 써놔요. 그럼 진짜 좋은 친구니까 그걸 보면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나의 운을 높이는 거래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일기를 쓰지만 일기는 또 힘드실 수도 있으니 차를 타고 내릴 때 한 번씩 이거 생각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시간 동안 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지금 이 순간 집중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에 집중하시면 전 모두 다 엄청 원하시는 거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